안녕하세요. 알티움 365 온보딩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알티움의 루나 킴이라고 합니다. 알티움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알티움 365 스탠다드가 아니고 프로 구독형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알티움 365 프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하단에 채팅창 열어서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Q&A 시간에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세미나는 알티움 코리아 유튜브에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설계 디자인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 디자인 뭐냐? 이 설계 데이터를 위해서 이 클라우드 작업 공간에 그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알티움 365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클라우드 공간에 어떤 설계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최초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한 설계자가 그 초대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알티움 365라는 하나의 클라우드 저장소 안에서 알티움 디자이너 2라고 연동을 해서 어떤 설계 데이터를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걸 동료분들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게 버전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다 히스토리에 저장이 됩니다. 제가 잠깐 그 포인터를 좀 써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히스토리가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몇 분 몇 시에 이거를 작업을 했다라는 게 보이고 어떤 파일이 적용돼서 작업이 되었다. 그런 거죠. 이런 모든 설계에 대한 히스토리가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따로 설정 창으로 뭔가 설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티움 클라우드에 이게 저장을 하면 그 릴리즈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 업로드를 하면은 이 자동으로 히스토리 관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라이프 사이클 제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 설계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프로토타입, 뭐 프로덕션 타입 이런 식으로 그 색깔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어셈블리에는 어셈블리 데이터가 있죠. 근데 이거가 프로토타입이죠. 즉 시제품 상태의 아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fabrication 뭐 A.1로 해가지고 즉 제조 파일이 어떤 시제품 상태로 될 거냐 아니면은 어벤던드 해가지고 버려버릴 거냐 이렇게 뭔가 라이프 사이클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소스 타입으로 보시면 이거는 이게 설계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스 타입을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 타입으로 할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할 거죠. 이런 뭔가 라이프 사이클의 상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드래프트 버전, 초안 버전, 그리고 시제품 버전, 양산 버전, 단종 버전 이런 식으로 상태를 색깔로 표시하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패널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라이브러리 관리 그리고 지능형 공급망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지능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이 IH 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전반적인 부품 공급 업체에 데이터를 심어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선택하고 소싱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부품의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잘 적용된 게 뭐냐면 알티움 디자이너에서 매니팩처링 파트 서치 있죠? 매니팩처링 파트 서치라는 기능, 그리고 이런 액티브 BOM 있죠? 이런 기능이 이런 프로그램이 잘 내장돼 가지고 표현을 해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액티브 BOM 보이시죠? 중간에 이렇게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다 HIS 마켓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 부품이 실제 수급할 수 있는 부품인지, 그리고 그 대체 부품은 뭐가 있는지, 이런 뭔가 하나를 클릭하면 이런 대체 부품도 이렇게 딱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 대체 부품이 양산할 수 있는 뭐 사용 가능한 부품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 사용 불가능한 아니면은 뭐 재고가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색깔로 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급망 체인에 문제에 대해서 알림을 이런 식으로 주죠. 그래서 이 설계자분이 이 이슈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그 부품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들을 이 HIS 마켓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냥 싹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이런 파라미터들도 알아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부품 수명 그리고 노후화 이런 관리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부품 사용차 찾기. 이게 뭐냐면 이것도 프로에서만 가능한 건데 어떤 부품 컴포넌트 패널에서 이건 컴포넌트 패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품을 딱 클릭을 하면 그 부품이 어디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한 패널 안에서 이 부품이 어디에서 사용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리퀘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부품을 요청하는 거죠. 그 어떤 지정된 라이브러리 관리자가 있으면 그분한테 부품 생성 요청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조직의 경우에 그러니까 부품 관리 부서를 만들어서 설계 부품을 약간 유지 관리하시잖아요. 새로운 부품에 대한 요청은 이런 관련 부서 사람에게 제출하면 또 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으로 알티움 디자이너에서는 알티움 365 워크스페이스의 파트 리퀘스트라는 이름으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자는 가능한 이렇게 많은 뭔가 주요 정보들을 제공해야겠죠. 이 제조자가 뭐냐, 뭐 파트 넘버는 뭐냐, 그리고 디스크립션 뭐 구구절절 쓰고, 그 다음에 타입은 뭐 예를 들어 다이오드다 하고 여기 어태치먼트에 뭐 데이터 시트를 첨부해가지고 오케이 눌러가지고 하면은 그 알티움 365 서버를 통해 이 라이브러리 관리자라고 지정된 사람한테 알림이 딱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팀워크 협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뭔가 어떤 회사의 표준 그 그런 설계 라이프 사이클 있잖아요. 설계 단계가 있는데 그 설계 단계에 뭔가 조금 어, 편리성을 주는 기능이죠. 다음,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부품 템플릿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프로의 좀 스탠다드와 프로의 좀 확연한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부품에 대한 템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어떤 내 회사에 알맞는 그런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림 하단을 한번 먼저 보면은
익스플로러 패널 있죠? 익스플로러는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저희 알티움 디자이너 툴에 패널 있잖아요. 우측 하단 패널. 거기에 보시면 익스플로러는 패널이 있습니다. 그걸 딱 켜시면, 컴포넌트 여기 보시면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에 컴포넌트 템플릿을 지금 클릭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쇼트키 다이오드에 대한 템플릿을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은 요런 라이프 사이클은 어떤 걸 적용할 건지, 네이밍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리비전은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그리고 그 폴더는 어디 저장돼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 애드를 눌러가지고 원하시는 뭐 예를 들어 컴퍼니 파트 넘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넣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따가 데모할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데모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템플릿을 만들 수 있다. 뭔가 내 맘대로 구성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설계 전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 또는 어떤 부품에 대해서 그 부품이 양산인지, 뭐, 프로토타입인지, 아니면 그냥 계획 단계인지, 이런 거를 여기에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딱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딱 보여줍니다. 이런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는 기능. 이건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해요. 움직여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품 설계도, 이런 릴리즈된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상태를 이런 그래프 형식으로 직관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다음. 다음 보시면 이거는 라이브러리 헬스 체크라는 건데, 말 그대로 어떤 부품이 있으면 이 부품이 정말 사용 가능한 부품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써도 되는 부품인지, 아, 조금 있다가 단종되면 어떡해? 약간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갑자기 반도체 쇼티지가 나가지고, 없어. 이런 거를 미리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정상적인 부품, 노란색은 조금 오류가 있다. 지금 워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은 뭔가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거라고 지금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그리고 이거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무슨 말이냐?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매개 변수를 하나하나 치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엑셀 파일에 있는 뭐 무슨 매개 변수 무슨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알티움으로 싹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가지고 부품에 이런 매개 변수들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싹 인식하게끔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건 좀 제가 그 향상된 그런 알티움 365 기능의 주제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안 하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소스를 뭘 지원하냐? 뭐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 파일, 뭐 액세스 파일, 엑셀 파일, CSV 파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를 이런 제너 다이오드 요게 디스크립션을 싹 불러온 거죠. 여기 컴포넌트 패널에 자동으로 인식하게끔 싹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 자, 다음으로는 제조 파일을 생성하는데 엄청 빨리 생성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생성하냐. 그냥 클릭 한번 하면 됩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그 툴 안에 어떤 프로젝트 파일을 우클릭을 하면
프로젝트 릴리저라는 그 메뉴가 나와요. 그 프로젝트 릴리저라는 메뉴를 싹 클릭하면은 어떤 이 제조 데이터들을 한 뭉텅이로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티움 365 워크스페이스에서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각각의 데이터들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지금 출력된 이런 제조 파일 뭉탱이들이 있습니다. 이 뭉탱이들이 이런 파일로 저장이 돼 있고 이거를 요 클릭을 누르면은 제조하는 분들, 관련 부서인 분들이나 제조자 그분들한테 메일로 바로 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파일을 바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거 확인해 보고 해야 되지 않냐 하면은 요거를 뭐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내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으로는 팀워크. 팀워크는 뭐냐? 이게 한 공간 안에 있으니까 뭔가 데이터들이 다 있으니까 팀워크도 뭔가 잘 되겠죠? 다음 보시면 이런 그 워크스페이스에 한번 올리게 되면 여기 지금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 KMFMU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일이 지금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클라우드 안에, 이 클라우드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싹 보시면은, 멀티폰 유저가 지금, 에디팅 했다, 편집했다. 또는, 아니, 이거 무슨 사람이 있어서 봤더니, 스티브 스미스가 편집했다. 이런 걸 다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관리자이신 분이 이런 어드민 창이 뜨는데, 이 유저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관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없는 사람을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메일 주소랑 롤을 지정해서 그래서 인바이트를 누르면 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이 워크스페이스에 당신이 초대됐습니다 하고 메일이 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메일을 딱 열어보면은 이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가 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릭하면은 설계 파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드민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이 설계에 대해서 참여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롤이 어떻게 지정돼 있는지 뭐 관리자인지 아니면 계약자인지 아니면은 엔지니어인지 뭐 또는 부품 관리자인지 아니면은 뭐 기구 설계자인지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씩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없는 거는 이런 애드 롤을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별거 없죠. 네, 다음으로 그 이캐드 엠캐드 협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알티움 365에 대해서 좀 편리한 기능이죠. 네, 원래는 대부분 그 엠캐드 아니 이캐드 저희 알티움 디자인 일렉트리컬 캐드에서 스텝 파일로 뭔가 그 3D 파일을 싹 출력을 해가지고 이 메커니컬 캐드 즉 기구 캐드에 싹 임포트를 해가지고 뭔가 인식을 하시죠. 근데 뭔가 그런 거는 저희 툴이나 엠캐드 툴이나 뭔가 버전도 호환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진짜 엠캐드에 호환이 되는지 지원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알티움 365를 사용하면은 이 알티움 365 클라우드를 통해서 바로 엠캐드에 파일이 즉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쏴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엠캐드 코 디자이너라는 패널에 쏘는 거죠. 쐈어요. 쏘면은 솔리드웍스에서 쫙 불러와가지고 바로 뭐 스텝 파일을 떨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버전에 상관없이 요런 엠캐드를 지원을 해요. 기존에는 이 알티움 디자이너가 익스포트 3스텝으로 익스포트를 하면은 약간 이런 홀 같은 거를 출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신 버전에는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실크 같은 것도 출력이 안 하는 이슈가 있는데
이런 알티움 365를 사용하시면 이런 홀들도 잘 출력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MCAD에 바로 쏴진다라는 거죠. 굳이 스텝을 떨굴 필요도 없이 라는 거죠.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이렇게 빠릿빠릿 진행했고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계세요? 네. 네,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성화하냐.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 어떻게 생성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이 툴입니다. 툴에 요런 저희 어, 이모티콘 같은 게 있죠? 이거 옆에 요런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구름 표시가 있어요. 근데 아마 생성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not connected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not connected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요 밑에 my altium 365가 있습니다. 이 365가 있어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떠요. 요런 뭔가 웹상이 틉니다. 이게 지금 알티움 365 워크스페이스를 지금 웹으로 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또 요런 게 보이시죠? 요런 이모티콘 같은 거 클릭하시고 하면 중간에 액티베이트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어떤 작업 공간을 활성화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별거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회사당 하나만 돼요. 한 회사당 하나.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개 있지 않냐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데에서 초대됐을 때 내가 다른 데서 초대됐을 때 있죠. 그런 경우도 뜬다는 거죠. 뭔가 저는 루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 그 워크스페이스 액티베이션 하라고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루나라고 하고 서버 위치가 중요한데 서버 위치를 저희는 아시아죠. 아시아로 서버 위치를 설정했습니다. 백업 서버는 홍콩에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그냥 워크스페이스 설명 쓰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샘플 데이터 활성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냥 활성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걸 클릭해서 대충 어떤 기능이 있냐라는 거를 이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하시고 액티베이트를 싹 눌러주시면 저한테 이런 메일이 떠요. 이 노티피케이션 메일이 뜹니다. 그래서 이 오픈 워크스페이스를 하면 끝이에요. 그럼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한 회사당 하나만 만들 수 있고요. 이 만든 사람이 지금 어드민이 되겠죠? 관리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요 옆에 요거 있죠? 요 화면 잘 보이세요? 이 툴 화면 보이세요? 이것만 알려주세요. 이 화면 잘 보이는지 이것만 알려주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화면 잘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루나라는 워크스페이스를 활성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프로는 프로라고 이렇게 뜹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마이 알티움 365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워크스페이스가 떠요. 여기까지 아까 PPT로 봤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 워크스페이스 있는데 나는 루나 워크스페이스를 활성화시키니까 그거를 할당해줬어요. 클릭해서 할당해줬습니다. 요거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워크스페이스 공유하고 싶으시면 이름을 공유를 해주시면 돼요. 이 주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유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딱 보면 이게 뭐냐면 그냥 튜토리얼이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보기 싫죠.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면 더 좋고요. 어쨌든 영상이니까요. 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하나하나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보면은 이
루나라는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샘플 데이터를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샘플 데이터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런 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뭔가 올려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샘플에 요 샘플 케임 MB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점점점 버튼을 눌러가지고 오픈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거 누르기만 하면 옆에 뭔가 프로퍼티처럼 뭔가 뜹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명이 싹 되어 있어요. 됐죠? 그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그러면 샘플이 어떤 PCB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딱 요걸 딱 클릭하면 툴과 같이 정말 그 프로젝트 패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스키매틱, PCB, 3D, 뭐 드래프트맨 만약에 설정하셨으면 드래프트맨 그리고 BOM 이런 게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를 보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레이어에 뭐 예를 들어 이런 커넥터 1이라는 거를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이 클릭한 상태에서 PCB를 보시면 그 선택된 부품을 PCB 상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그거를 3D 상에서도 보여줍니다. 컨트롤 눌러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BOM에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할까요? 해당하는 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BOM 보시면 해당되는 것을 하이라이트 해주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BOM을 보시면 아까 PPT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지금 IH 마켓이라는 뭔가 부품 공급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인식해 와가지고 이게 지금 대량 생산되는지 아니면은 단종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정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뭔가 자동으로 알려주고 있죠. 이런 실시간 부품 현황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딱 켜도 그 상황에 대해서 부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품을 클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측에 프로퍼티 창처럼 이렇게 그 부품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툴하고 정말 비슷하게 구현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 탭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 알티움 365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이에요. 저희 인티그레이티드 라이브러리 있죠. 그 로컬 라이브러리 이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에요. 아시겠죠? 별로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거를 그 설계자분들이 가져오셔야 돼요. 가져오는 것도 되게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불러오냐? 아니 이거 되게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라고 하시는데 저희 이런 그 인티그레이티드 라이브러리 파일 같은 거 혹시 있으시죠?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를 익스플로어 하면은 로컬 저장소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컴파일드 하면 이 컴파일드 라이브러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고받으시고 하시죠. 근데 이거를 파일에서 라이브러리 임포터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임포터를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싹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들을 아까 제가 어디다 저장해놨 잠시만요. 네, 여기에 이거 좀 클릭을 해볼게요. 이거를 경로로 저장해서 여기 라이브러리 임포터를 해서 여기를 하면 요거 있죠? 컴파일드 된 라이브러리를 열면 자동으로 이 알티움이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해서 어떤 라이브러리인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줘요. 자동으로 분류해줘가지고 어디? 여기에다가 싹 저장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누르면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컴포넌트 패널에 저장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 패널에 저장하면 요거 디테일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 초록색은 건강한 부품, 말 그대로 건강한 부품, 이거는 경고되는 부품, 이거는 안 된다, 쓰면 안 된다는 부품. 근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러냐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이런 스톡 이슈라는 게 보이시죠? 이런 뭔가 스톡이 좀 불안정하다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클릭해 보면 그 스톡이 불안정한 것들을 싹 리스트업 해줘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 그리고 파라미터들이 조금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도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건강한 부품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확인을 해줘요. 아시겠죠? 자동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자동으로. 내가 할 필요 없다. 다음으로는 태스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약간 관리자가 좀 좋은 기능이죠. 왜냐면 부품이 아니라 일을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눌러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떤 일을 설계자 누구한테 할당을 해줄 수 있다. 혹시 그 지라라는 프로그램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지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떤 그 잡이 저한테 할당이 되잖아요. 할당이 되면 이런 식으로 뜨죠. 뜬 거를 제가 지금 저한테 만약 할당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진행 중인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드민 관리자인 사람이 뉴를 통해서 뉴를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 이름을 해서 뭐 GND 작업, 그라운드 작업을 해라. 그래서 누구한테 할 거냐? 하면 되죠. 루나한테 해라. 어, 진짜 급한 거야. 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루나한테 알림이 떠요. 그러면은 루나가 이걸 보고 나한테 할당됐구나 하고 잘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면은 리졸브드에 딱 넣어주시면 관리자한테 딱 보이게 되죠. 다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태스크 기능도 프로의 기능이에요. 알티움 365 프로의 기능입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혹시 빠르시진 않으시죠? 그냥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MCAD 코디자이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솔리드웍스, 뭐 PTC, 뭐 오토데스크 인벤터 360, 최근에는 NX까지 다 바로바로 그 프로그램에 저희 그 설계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스텝으로 안 떨고 그냥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 디자이너 요거 알티움 코 디자이너 패널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 패널에 제가 하나 켜볼게요. 패널에 뭔가 아트웍 파일을 켰어요. 그러면 요거에 여기 패널에 MCAD 코디자이너라는 패널이 있어요. 이걸 딱 키시면 여기 푸시 버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작업해서 푸시를 딱 누르면은 MCAD 쪽에 싹 알림이 가면서 푸시할 수 있는 뭔가 그 창이 뜹니다. 요거예요. 전 지금 MCAD를 깔지 않아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요거를 요 풀 버튼 보이시나요? 풀을 통해서 딱 끌어오는 겁니다. 풀을 통해서 딱 끌어와요. 그러면은 저희가 설계한 파일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가져옵니다. 다. 뭔가 홀, 뭐 실크, 뭐 카파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호환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 알티움 365 서버를 통해서 호환을 잘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라는 거죠. 네.
대충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뭔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솔리드웍스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설계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설계 다 했습니다. 하고 요거 포스트를 해서 푸시를 누르는 게 있죠. 여기에. 푸시를 해서 누르면 알티움 디자이너에서 여기 딱 떠요. 딱 떠서 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다음으로 파트 리퀘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품 요청이에요. 아까 PPT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설계자가 이 부품 필요합니다라고 그 부품 라이브러리안에게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면 그 부품을 관리하시는 분들, 라이브러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분이 메일을 받아가지고, 이 부품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좀 모르시겠죠? 제가 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익스플로러라는 패널이에요. 이 알티움 365에서 가장 중요한 패널이 뭐다? 그 패널에서 익스플로러라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중간에 파트 리퀘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설계자가, 이게 설계자 툴이잖아요. 저희 설계자 툴. 여기서 리퀘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가 어떻게 리퀘스트를 하냐? 이건 일단 리퀘스트 된 부품을 보여주는 거고, 서브 및 리퀘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뉴 리퀘스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하나로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저는 ST에 뭔가 IC를 하나 불러오고 싶어요. 예를 들어 manufacturer를 ST 마이크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manufacturer 파트 넘버를 STM32 해가지고 뭔가 그 IC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MCU에 무슨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딱 씁니다. 그래서 require를 오늘 날짜로 제가 require 할게요. 그리고 이게 뭐냐? 포워크 위드 루나 이 사람 있죠? 이게 뭐냐면 라이브러리안이에요. 라이브러리안. 이 사람한테 싹 요청이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어떻게 가냐? 아까 어드민에 롤에 죄송합니다. 이 라이브러리안 있죠? 이 사람한테 요청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죠? 코워커 위드 루나 이 사람한테 요청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한테 요청이 가죠. 그래서 이게 뭐냐? IC니까 IC 하고 어태치먼트에 뭐냐? 데이터시트를 끌어올 수는 없네요. 데이터시트 한번 제가 바탕화면에 데이터시트를 이런 식으로 싹 이미 저장해 놓은 데이터시트를 애드를 해서 이거 참고해가지고 제가 파트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파라미터들도 자세히 써주시면 좋겠죠. 뭔가 나는 이러이런 파라미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리퀘스트가 됩니다. 그 코워커 위드 루나라는 사람한테 메일이 가요. 메일이 가서 이런 부품이 요청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걸 수배해야지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 네, 됐죠?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까 이거 본 김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관리자는 롤에 대한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나 워크스페이스에는 관리자가 한 명 있고 엔지니어라는 사람도 한 명 있고 아까 라이브러리라는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여기에서 확인, 에디트해서 확인, 여기에 누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 어드민은 누가 있나 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니 이거 그러면은 이거 추가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워크스페이스 멤버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인바이트 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분 인바이트 할 수 있습니다. 오 과장님 지금 열심히 봐주시고 계시나요? 오 과장님 초대를 하겠습니다. 매니저로 초대를 할게요. 인바이트를 누르면은 이 에이든 오 과장님한테 이 워크스페이스에 초대되었습니다. 라고 알람이 뜰 거예요. 시간이 걸리네요. 어쨌든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워크스페이스를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 같은 도메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도메인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불러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약간 보안상 중요하신 분들만 불러오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어, 대략적으로 봤고요. 좀 또 뭘 볼까요? 라이프 사이클 데피니션 한번 봤나요? 라이프 사이클 데피니션. 이 라이프 사이클 데피니션을 보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게 세팅이 되어 있고, 요거를 그러니까 뭔가 수정을 하셔가지고 그 설계의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초기 단계, 그리고 시제품 단계, 그리고 양산 단계, 그리고 단종 단계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시각화해서 잘 보여주는 거고, 툴에서 보면 툴에서도 있습니다. 툴에서 보는 게 좀 편리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냐? 요거 프리퍼런스 옵션입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서버가 있어요. 서버 보시면 서버에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프로퍼티에 라이프 사이클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보시면 네,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은 말 그대로 부품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디자인은 설계 파일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이건 뭔가 확장되어 있는 거, 아니 일반적인 거, 뭔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드래프트 버전, 시제품 버전, 뭐 양산 버전, 단종 버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한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 보이시나요? 요걸 통해서 이거 클릭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 드래프트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뭐 가는 뭔가 그 과정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에서는 프로덕션으로 양산으로 가겠다. 아니면은 드래프트로 다시 돌아가겠다. 아니면은 여기서 끝내겠다.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어떤 객체에 적용을 할 거냐라고 하시면 요 컨텐트 타입으로 누르셔서 이건 컴포넌트 부품에 대해서 적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에 클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건 설계에 대한 것도 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자신이. 이거는 설계 데이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PCB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어셈블리 데이터, 그리고 프로젝트 데이터, 뭐 이런 PCB 디자인, 설계 데이터에 대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되어 있죠?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뭔가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구성을 해서 여기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뭔가 좀 복잡하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놓으시면 그리고 기본적인 설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자, 다음으로 좀 더 알아볼까요? 네이미 스킴으로 네이미 스킴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 어떤 리비전 파일에 대한 리비전이 될 때 그 네이밍을 어떻게 하겠냐? 1레벨, 2레벨, 3레벨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1레벨은 뒤에 하나가 있는 거 하나 있고 2레벨은 A.1 뭔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3레벨은 3개 01.A.1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보면 그걸 어떻게 또 구분할 거냐 뉴머릭으로 숫자로 2개 01 돼 있죠. 그리고 점으로 구분하겠다. 그리고 알파벳으로 A 한 글자
되시죠? 그리고 점으로 구분한다. 여기 점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유머릭, 숫자로 한 글자 이렇게 딱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리비전에 이름을 붙이겠다. 저희가 뭐 최종, 뭐 진짜 최종, 진짜 최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 네이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케이 하시고 파일에서 뉴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로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그 프로젝트도 저희 회사만의 뭔가 구성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디폴트를 해주셔도 되지만 이 empty라는 걸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템플릿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로케이션이 여기 클라우드죠. 여기 로컬이 아니죠. 클라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고 버전 컨트롤 당연히 적용하고 이 어드밴스를 누르면 아니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로컬에서도 복사해서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네, OK를 누르시면 Git 보이시나요? Git이라는 버전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 생성이 됐어요.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저는 똑같이 스키매틱 하나, 그리고 PCB 하나, 이렇게, 그리고, 아웃풋자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좀 줄이도록 할게요. 이거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여기 거버 파일 있잖아요. 거버를 어사인 하셔서 스트럭처 폴더를 하셔가지고 아웃풋 잡을 생성을 하시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이런 형식이 우리 회사의 형식이다 라고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일에서 save project as template server 템플릿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시고 다 오케이 할 거예요. 네,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시트 네임을 그냥 뭐 템플릿 이름 템플릿 PCB 원하시는 대로 이름이 이렇게 명명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장 누르시면 이거에 대해서 템플릿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구성으로 회사의 뭐 어떤 템플릿 구성으로 템플릿이 만들어진다.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 기능을 통해서 템플릿을 구성할 수 있는 게 프로의 장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당신 이거 파일에서 뉴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 템플릿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알림이 뜬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뉴해서 프로젝트 하면은 제가 템플릿 만든 게 뜨죠.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알티움 365 워크스페이스에서 만들 때 이 템플릿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는 컴포넌트 부품 추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정신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패널에서 중요한 건 익스플로어 패널이다. 여기에서 알티움 365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것을 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패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컴포넌트 요거 보이시나요? 요 패널이 아까 요 컴포넌트에 있는 패널이라고 했잖아요. 요 패널이라고 했습니다. 요거에 있는데, 아니, 이거 말고 나는 추가로 뭔가,
우리 회사에 맞게 좀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좀 생각보다 복잡해요. 여기에 있는 이런 뭐 오디오 배터리 구성에 뭔가 저는 안테나라는 뭔가 파일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뭔가 엮여줘야 될 게 많습니다. 처음 한번 잘 따라 보시면, 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를 여기 프리퍼런스 옵션을 보시면 서버라는 게 있어요. 서버. 이 서버라는 건 아까 프로퍼티에 아까 라이프 사이클 이거를 확인하셨죠? 그 밑에 컴포넌트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보이시죠? 요 그대로 보이시죠?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애드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라는 거를 지금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어플라이 했어요. 근데 여기 위에, 아, 죄송합니다. 조정이 안 됐나 보네. 안테나라는 거 지정했는데, 이걸 지정하고 나서 템플릿을 보시면, 템플릿이 없어요. 아직 안 생성했으니까 없겠죠? 여기서 템플릿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OK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컴포넌트 패널에서 애드 서브 폴더 여기 안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애드 서브 폴더 합니다. 컴포넌트 그래서 여기 똑같이 안테나라고 하고 폴더 타입은 컴포넌트. 지금 아무것도 템플릿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컨피규어 파트 파라미터 비저빌리티를 하나 설정을 해줄 거예요. 케이스 패키지라는 걸 하나 선택하고 애드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안테나라는 게 생겼죠. 물론 컴포넌트 패널에 뭔가 이게 생겼지만 이 안테나라는 템플릿 자체가 이 알맹이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어디서 생성해 줘야 되냐? 이 컴포넌트 템플릿에 생성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뭐 다이오드에 대한 템플릿이 여기 들어있죠. 그렇듯이 알맹이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똑같이 안테나라고 하시고 안테나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이게 뭐냐면 템플릿의 아이디 이름. 이 T는 템플릿이라는 이름이고, 이거 0012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저는 00123이라고 한번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를 누르면, 여기 리비전 스킴이라는 게 보여요. 아까 라이프 사이클 그 지정하는 그 프리퍼런스 옵션에서 지정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네이밍 스킴 지정 뭐 .1, .8.1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된 거를 여기서 설정을 어사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안테나라는 템플릿이 생성이 되었고 이 디폴트 밸류는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이 적용돼 있다. 그리고 이름은 이렇게. 그리고 네이밍은 아까 네이밍 스킴 그걸 사용해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디폴트 폴더를 안테나로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겠죠. 여기 안테나. 이거 오버라이드를 설정을 해주면 뭐냐면 편집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거 편집을 해서 바꿔놨어. 그러면은 편집 허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뭔가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데 이거 이외에도 애드를 눌러가지고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어, 잠시만요. 요거 파라미터를 애드를 눌러서 컴퍼니 뭔가 회사의
파트 넘버가 있으시겠죠? 파트 넘버를 텍스트 형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비저블 보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옆에 required라는 게 있습니다. 이 required는 뭐냐면 뭔가 이거를 꼭 준수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걸 꼭 준수해 주세요라고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save to server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릴리즈 루트는 굳이 안 쓰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Altium 365 서버에 싹 보내는 거죠. 어쨌든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서 구성할 수가 있다. 그게 Altium 365의 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버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조금 네, 아까 뭔가 처리가 됐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처리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눌러서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프로퍼티에 아까 템플릿을 엮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안테나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엮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죠? 여기서 아까 프리퍼런스 옵션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요거 타입 있었잖아요. 템플릿을 여기 안테나에 뭔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 안테나라는 그 템플릿을 엮어주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뭔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 뉴에서 컴포넌트를 하나 여기 안에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오케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네이밍 있는데 굳이 만들지 않고 만드셔도 됩니다. 만드셔도 되는데 안 만들고 저는 그냥 하나 칠까요? 안테나를 하나 그냥 쳐볼게요. Manufacturing Part Search를 이용해서 하나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이렇게 뭔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줍니다. 해서 OK를 누르시면 이걸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Manufacturer Part Search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클릭을 하면은 이게 싹 세팅이 돼요. 그냥 제가 파라미터들을 굳이 세팅 안 해도 Manufacturer Part Search, IHS 마켓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여기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 데이터 시트는 이렇게 다 업데이트가 엮여서 됩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컴퍼니 파트 넘버를 하나 추가했죠. 그래서 1, 2, 3, 4 하나 해가지고 오케이 누르시고 세이브 투 서버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건 봤는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은 요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풋프린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파라미터들을 애드를 통해서 이쪽에서 추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세이브 투 서버. 세이브 투 서버에서 초기 배포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면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 365에 저장되겠죠? 365에 저장될 뿐만 아니라 아까 익스플로어 패널에 안테나 폴더 만들었잖아요. 그 폴더 안에 이 부품이 싹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부품이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안테나 부품 봤더니 아까 제가 생성한 이 부품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어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싹 플레이스를 쫙 끌어가지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만들지 않아도 뭔가 매니팩처링 파트 서치에 있는 부품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요. 없으면은 그냥 아까 네모난 창에 그냥 어사인 엮어주시면 돼요.
되시겠죠? 요까지 일단은 템플릿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 제조 파일 릴리즈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는 스탠다드형에서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런 프로젝트 파일이 로컬에 저장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불러왔어요. DBI 레벨 시프터라는 거를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조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이 make 프로젝트 available online이라는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기존에 있는 로컬 프로젝트를 알티움 서버에 올리는 거예요. git이라는 버저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싹 올려졌죠? 올려졌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거 웹브라우저에서도 볼 수 있어요. 클릭하면은 웹브라우저에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루나라는 워크스페이스 안에 DBI 레벨 시프터가 올라갔죠? 올라갈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므로. 네. 해가지고 올라갔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이거를 쉐어도 할 수 있어요, 쉐어. 쉐어 보이시나요? 쉐어를 해서, 우클릭해서 쉐어한 겁니다. 이 쉐어를 해서, 이 어떤 사람한테 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뷰, 그냥 보게끔, 아니면은 편집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웹에서 이 어떤 스냅샷을 찍은데 그거를 웹에서 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이메일을 치고 그거를 뭐 24시간 안에만 볼 수 있게끔 스냅샷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유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조 파일 쉽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 올라갔잖아요. 우클릭하시고 프로젝트 릴리저라는 거를 한 번만 클릭하면 끝이에요. 보시면 뭐냐? 이 디테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런 프로젝트 파일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패브리케이션 데이터들은 이런 게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해가지고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죠? 드릴은 어떻게 했나요? 드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시고 괜찮네 하시고 요 이름 있죠? A.1 아까 네이밍 했던 거죠. 이 옵션을 통해서도 이 네이밍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브리케이션 데이터와 어셈블리 데이터를 각각 나눠가지고 제가 OK를 눌러서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프리페어 릴리즈를 누르면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제조 파일들이 한 번에 싹 올라갑니다. 생성이 돼요. 그래서 알티움 365 워크스페이스에 싹 올라가게 됩니다. 워크스페이스에 올라가면 그 제조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알티움 365 워크스페이스에 어떤 멤버 중에 어떤 제조자가 있으면 그 제조자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한 번에 전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을. 그래서 세이브 커밋 하면은 되고, 이건 지금 초기 배포예요. 초기 배포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초기 배포가 아니라 2차, 3차 배포다 하면은 이 컴페어를 통해서 회로도나 아니면 PCB나 BOM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초기 배포를 전에 하겠고요. 이 git이라는 그 버전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 유효성 검사를 해요. 이 RTUM이 이게 진짜 쓸 수 있는 데이터다. 유효성 검사를 자동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실시한 내용을 이 메시지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릴리즈 노트를 뭐 초기 배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어떤 하나의 압축 파일로 뭉탱이 제조 파일이 생성이 돼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클릭으로 이런 제조 파일을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아웃풋 파일을 하나하나 생성을 하셨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런 템플릿화 되어 있는 이런 알티움 365의 기능을 사용하면은 바로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걸 워크스페이스에 올려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도 가능하고 바로바로, 그리고 제조자한테 그 제조 파일을 바로 보낼 수 있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너무 좀 빨리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가볼까요? 워크스페이스를 가면 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더 있어요. 잠깐 더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AD 코디자이너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호환돼서 이 인식을 하는 거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아, 도대체 어떻게 호환된다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봤더니 세팅에 MCAD 코디자이너라는 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그 부품을 매칭할 수 있게 뭔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설명을 작성해 놨어요. 이게 뭐야? 아까 세팅에서 MCAD 코 디자이너가 있었죠? 이게 뭐냐면 이 부품 모델의 이름을 그 명명하는 체계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성하냐? 이 풋프린트 네임을 먼저, 그리고 커스텀 컴포넌트 프로퍼티라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MCAD에 MCAD 파일의 이름이 되게끔 하겠다. 이게 뭐냐면 이 풋프린트 네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컴포넌트 프로퍼티 네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죠. 여기 DS 어쩌고. 그리고 파트 네임 어쩌고. 요게 하나의 이름으로 생성이 돼서 솔리드웍스의 어떤 파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으로는 이 그 이름을, 파라미터를 동기화하는 겁니다. 파라미터. 얘를 동기화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동기화하냐? MCAD에서는 파트 넘버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메커니컬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그리고 저희 알티움 캐드에서는 파트 넘버라는 이름으로 이게 요거다라고 파라미터들을 동기화한 거죠. 이 파라미터들이 동기화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동기화하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MCAD 코디자이너의 마지막 그 데이터 연동 방식이 뭐냐면 PCB 어셈블리를 생성할 때 MCAD 측의 부품 데이터의 시스템 모델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CB 아세이를 요걸 생성을 할 때 이 모델 네임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PTC 크리오의 예인데 이 부품의 이름의 네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이걸 지정해 놓으면은 알티움 디자이너에서 요거의 네임으로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줬죠. 이런 식으로 동기화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MCAD 코 디자이너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 데이터를 쏴줄 수가 있는 거죠. 자동으로 인식되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 되었을려나? 네, 다 되었네요. 뭔가 이제 제조 파일이 다 생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 알티움 365 워크스페이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어디서 확인하냐? 아까 요거였죠? DBY 레벨 스위프터. 클릭을 하면 릴리즈라는 탭이 있습니다. 릴리즈라는 탭에 아까 초기 배포라는 것을 4분 전에 제가 생성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릴리즈 한 거를 보시면 오픈을 하면 어떤 게 생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파일에 대한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도 할 수 있는 거죠. 거버 다운로드 하고 싶다. 그럼 거버가 다운로드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알티움 365 워크스페이스에 올려가지고 동기화 할 수 있고, 그리고 매니팩처러라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정말 제조하시는 분께 바로 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버리면 이 파일들 있죠. 이 파일들 두 개가 싹 샌드가 되면서 그분한테 전송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뭔가 내가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 않아도 알티움 365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데이터에 연동이 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알티움 365 프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